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금요일 날도 대박이었죠. 한 주간 내내 대박이었습니다. 일단 주간 상승률을 한번 보면 25% 상승세, 그리고 정확하게 제가 고가를 돌파한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정확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4월 초까지 해서 미국 시장의 움직임이 폭락하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시장의 영향을 받은 결과 4월 초까지의 조정폭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수직으로 상승했다. 왜? 미국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하락 구간이 있었고 이건 피할 수가 없죠. 무슨 얘기냐?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 주식 시장에서 가격이 움직이는 원리 뭐라 그랬죠?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부분은 체코 원전 관련된 내용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중요하기도 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에서 나온다? 미국에서 나온다. 그리고 미국에서 어떤 부분이 발생했어요? 제가 계속해서 미국은 원전을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게 값싼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왜 화석연료를 쓰지 않느냐? 인플레이션 오지 않는다. 그쵸? 에너지를 퍼서 올려라. 베이비 드릴. 이 얘기를 했었던 이유가 값싼 에너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매몰돼 있다. 근데 이게 맞든지 틀리든지 간에 시장은 여기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시장을 보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을 꺾었고 그리고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근데 주말에 그쵸? 미증시가 새벽 5시에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선물 시장이 1시간 더 돌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선물 시장까지 마감되는 부분을 보려면 새벽 6시에 끝나는 거죠. 그럼 이 6시 나오기 바로 직전 5시 한 42분인가 43분 정도에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무디스에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낮춰버렸습니다. 한 단계 낮췄어요. 자, 이런 역사가 있는데 일단 2011년도에 S&P에서 미국의 신용등급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 피치에서 국가신용등급을 낮췄어요. 그리고 이번에 무디스에서 낮췄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것도 지금 3번째 맞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자극적으로 얘기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 미국은 만약에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낮아진다. 이건 문제가 됩니다. 이건 문제가 커져요. 왜? 부채를 어떻게 상환할 건데 이 얘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미국은 그냥 기준이 되는 국가예요. 미국보다 잘 사는 나라가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최상위 등급이 한 단계 내려갔다고 이게 문제가 돼요?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이미 다이먼이라고 JP모건의 회장입니다. 그쵸?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이번이 아니라 23년도에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했을 때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느냐? 니들이 뭔데 미국의 신용등급을 낮추느냐?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미국의 신용등급은 단순히 부채 그리고 금융환경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국방력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시켜야 된다. 니들이 뭔데 그런 국가신용등급을 낮추느냐, 이런 얘기가 오갈 만큼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은 중요하지만 시장에 주는 충격파는 그렇게 크지 않다. 물론 한국으로 미치는 여파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왜? 그 상위에 있는 기준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미국하고의 격차가 줄어드네? 그러면 우리가 혹시 이런 게 아니에요. 그쵸? 아래쪽은 더 큰 신용등급의 압박을 받고 실제 부채를 내는 데 있어서, 그쵸? 돈을 빌려서 써야 되잖아요. 일단 국가는 국채를 발행을 하니까 여기서 이자가 높아지고 그리고 금리를 높게 발행해야 되는 그런 압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미국에 대한 영향은 받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국가신용 등급이 낮아졌다는 부분으로 인해서 충격을 받는 한국 시장의 종목은 어디에 있느냐? 그건 여전히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던 바와 같이 그동안 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제 영상을 봐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선반영한다. 그리고 그건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다. 선반영을 한다는 건 두산에너빌리티의 실적 또는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 현재 좋아서가 아니라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좋아진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부분에서 가격이 먼저 올라간다는 거죠. 즉 선반영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을 한번 볼게요. 부동산. 강남이 올라가면 송파가 올라가고 송파가 올라가면 강동이 들썩 딱 거릴 때 강남의 규제가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 어디예요?
강동은 오르려다가 말아요. 그래서 물론 올라가긴 올라가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강남이 상승폭이 더 큰 겁니다. 근데 강남이 제일 비싼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쭉 한번 볼게요. 강남을 기준으로 자 서울 이렇게 딱 보고 서울이라고 칩시다. 이거 그냥 서울인데 강남, 송파, 강동, 마용성, 노도강 그쵸? 여기가 그냥 통틀어서 서울이라고 칠게요. 그리고 요렇게가 뭐죠? 수도권. 그럼 강남을 통과하는 뭐 GTX다 이런 부분들 이렇게 막 오죠. 그러면 여기 뭐 파주 운정 뭐 여기 어디 여기 김포 뭐가 생깁니까? GTX? 그럼 들썩. 급행열차 또 들썩. 또 들썩. 그쵸? 무슨 얘기냐면 GTX 뭐 급행열차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을 때 하루 이틀 걸리나요? 근데 왜 집값이 먼저 올라요? 그쵸?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뭐 최종적으로 뭐 강남이 가장 많이 오른다. 이거 앞으로도 그러겠죠. 최근에 부동산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강남 송파 괜찮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렇다. 결국에는 어디예요? 시세가 나오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미래 가치를 반영을 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뜨지만 이 가격이 뜨는 과정에서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돈이 그쪽으로 몰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주도주는 부동산으로 따지면 강남 아파트와 같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하지만 이렇게 매매하는 과정에서 정말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주식시장은 그쵸 급등락이 크고 그게 내 계좌에서 바로바로 보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영향도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이 가장 어려운 구간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 이미 수익 구간에 있거든. 저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익이 30%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바닥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이제 사도 됩니다. 이제 사도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뿐입니다. 무슨 얘기냐? 예상을 하지 않는다. 예상은 틀립니다. 예상이 틀렸을 때 어떻게 할 거야? 손절할 건가요? 그렇죠? 할 수 있겠지. 근데 손절이 어려운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싸게 샀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가장 매매가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에요. 보세요. 쭉 빠졌어요. 쭉 빠졌습니다. 자 우리가 급락을 했었던 에코프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에코프로가 23년 7월 달까지 해서 딱 6개월 만에 15배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30만 원을 찍었죠. 물론 이건 주식 분할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원래 가격은 10만 원보다 150만 원까지 뜬 겁니다. 여기서 우리 이걸 보자고요. 주가 쭉 빠집니다. 30만 원짜리가 쭉 내려서 12만 원까지 빠졌어요. 반토막이 더 났죠. 한 60, 70% 빠졌어요. 몇 달?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그쵸? 근데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2차 전지에 대한 막 열광스러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싸게 샀다고 생각해 볼게. 내 스스로 많이 빠졌다. 이제 사자.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싸게 샀는데 더 싸졌네. 이래서 어려워지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너무 비싸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야 조금만 내려라. 그러면 산다. 62평 대놓고 사고 202평 대놓고 사고 또 떨어졌네 더 싸져서 사고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가격 확인이 되고 샀을 때는 어떻게 된다? 두산 에너빌리티 다시 보여드리면 신고가 매수 그리고 이때 뭐가 나왔죠? 체코 원전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결정 나왔죠? 이때 두산 에너빌리티 대우건설이 실제 팀 코리아죠. 우선협상 대상자에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주가 안 올라가죠. 왜 그럴까요? 본계약이 남았기 때문에. 그쵸? 근데 그 전에 신고가를 만들어냈어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면 파는 겁니다. 이때도 무슨 생각이 드느냐? 여기서 팔걸. 세론이네. 여기서 팔걸. 이 생각 든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수익을 볼 때도 있고 손해를 볼 때도 있고 아니면 수익을 못 볼 때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수익을 볼 때가 있고 손해를 볼 때가 있고 아니면 수익도 손실도 아닌 뭐 대략 뭐 수수료 정도 주는 매매 이 정도가 있을 수 있겠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저가를 잡으면 아까 에코프로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가격이 빠진다는 건 뭐가 나온다는 겁니까?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매수보다. 매도가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탈하는 상황이 나온다? 그때는 내가 싸게 샀는데 더 싸게 많이 빠졌는데 시장도 빠졌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싹 다 배제하고 여기서는 신고가 치고 나서 여기서는 올라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딱 이 기준점을 잡고 보는 겁니다. 오늘 올라야 되는데 안 올라가네? 컷. 이따 제가 확인시켜 드릴 거예요. 정확하게 제가 여기서 한 4몇% 정도 수익 보고 나왔습니다. 이때부터 제가 매매를 시작했거든요. 한 달,
거의 한 달 반 정도 보유해서 한 4% 정도밖에 수익을 못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 구간들을 저는 계속해서 두산에너빌리티를 좋게 보고 원전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AI 패권 다툼에 있어서 미국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체코 원전 관련돼서도 아직까지 시세가 안 나오니까 여기서는 뭐가 발생했다? 과거에 있었던 매물 소화 과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신고가까지 기다린 겁니다. 좋게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가 버리고요. 저가 버리고요. 올라오는 부분 확인해서 1월과 2월 달부터 매수 구간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22평까지 조정을 받았어야 됐지만 여기서 발생했었던 3월 말 4월 초 여기서는 안 팔았습니다. 왜 안 팔았을까요? 시장이 떨어졌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급락 장세가 나왔으니까.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주식시장에 빠졌을 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어요? 내년에 있을 중간선거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 절대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이 주식을 사야 될 때다. 주식사기 가장 좋을 때다.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 얘기를 할까요? 원래 스타일이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보자고요. 미국 주식이 빠지면 채권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미국의 신용등급이 낮아졌으면 채권금리는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뭐 미국의 채권이 6% 가고 7% 가고 이럴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런다. 절대 안 그래요. 그러면 정말 최적의 기회가 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이 여기까지 빠지는 과정에서 만약에 있잖아요. 채권금리 그냥 가만히 있다 여기 탁 이탈하면 6%가 7% 가나요? 아니요. 매일매일 같이 연동합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이 여기서 떨어진다. 달러 가치 떨어지고 플러스 채권금리가 높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용등급을 낮춘 것에 대한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멘트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물론 당장에는 바이든 정권에 대한 욕을 합니다. 원래 그러니까. 근데 채권금리가 튀고 이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막아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거? 그동안 강한 거. 이게 뭐? 강남 아파트. 끝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뭘 봐야 돼요? 이제 다음 주에 있을 매수 타점이 이제 마지막 매수 타점이 올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지금 5월 18일 날 그리고 제가 주말까지도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미국 신용등급 강등 월요일 단기 조정의 이유가 발생했다. 어떤 형태로든 조정은 필요했고요. 보유 종목은 문제없이 보유해야 된다. 그리고 11년, 23년 신용등급 강등하는 이슈가 있었고 첫째는 충격, 둘째는 그냥 조정 지나갔다. 왜? 상승 추세기에 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어차피 미국이 기준이 됩니다. 1등이 내려와서 2등하고 뒤집힌다? 이러면 다른 이야기가 되겠지만 1등이 낮아졌어요. 그럼 2등하고 뒤집히나요? 아니죠. 2등도 같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2등하고 뒤집히는 상황이 있다. 그럼 1등이 난리를 치겠죠. 그렇죠? 미국은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는 나라고. 무슨 얘기냐? 신용등급 강등은 단기 조정의 빌미가 될 뿐 우리는 이걸 매수 구간으로 활용하면 되고 매수해야 되는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 포함해서 주도주군. 그래서 주도주의 변동이 없다. 주도 섹터 조선방산, 원전, 반도체, 바이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쭉 올려서 보면 제가 보유 종목 체크도 해드리죠. 보유 종목 체크 한미반도체 10% 급등, 두산에너빌리티 8% 급등 몽땅 보유한다. 그렇죠? 왜? 주도주 변화가 없으니까. 왜? 이쪽으로 투입이 되고 있으니까. 외국인들의 투자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갑자기 외국인들이 여기부터 차익 구간이 나온다? 절대 불가능하죠. 왜? 2050년까지 미국의 원전은 4배 증가시키겠다는 행정명령 초안을 준비하라는 내용이 이미 전달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미가 뭐예요? 행정명령에 사인하는 거다. 지금 주식 사기 가장 좋을 때다.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무슨 얘기냐? 무조건 미국 시장 조정 구간에서 제가 소통방에서 타점을 잡아드린다는 거고 이 모든 내용들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내용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제가 시장에 대한 판단을 계속해서 해드립니다. 보세요. 5월 16일 날 두산에너빌리티가 급등하는 과정에서도 단 한 주도 매도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건 모두 다 가격을 보기 때문인데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그대로 같이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볼 수 있느냐. 그 부분은요. 자, 제가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ABL 바이오 보세요. 그쵸?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한 결과 70% 이상씩. 이렇게 수익 구간이 만들어진다. 뭐 다른 거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 반도체.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그쵸? 매매 구간 계속 잡고 있죠? 그런 결과 금요일 날에도 급등세. 자, 금요일 날에 분봉으로 보더라도 조회 탁 눌러보면 다 나옵니다. 어때요? 매수. 수익 10% 정도 이미 충분한 수익 구간에 있다. 그리고 뭐 한 종목만 더 볼까요?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신고가 구간에 매매한 결과 그리고 쭉 내려보시면 57%씩 수익 구간이 벌어진다. 어디서 모든 부분이 발생해요? 신고가. 그리고 그런 내용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즉 가격을 보는 그 내용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두산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선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판단이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장이 다 지나왔다고 생각했지만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이슈가 또 터졌다. 주말에 많이 불안하셨을까봐 제가 일단 영상을 추가로 만들어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 모든 내용들은 실시간으로는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무조건 주도주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신용등급을 강등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주도주를 선별을 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